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대병봉투를 준다라는 괴담 같은 게 돈다. 뭐 이런 카더라가 하나씩 하나씩 붙는 겁니다. 이렇게 운파룸파 괴담. 이주발이 예고 없이 운파룸파 하우스에 방문할 경우 운파룸파는 식사를 대접하지 않고요. 이주발에게 이주발이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대변봉투를 준 다음에 여기서 해결하라고 하고 내려가서 저기 공용 화장실에서 버리라고 한다. 이런 게 괴담입니다. 아까 뭐 미처 못 본 스웨덴 머시기나 좀 볼까요? 스웨덴 게이트. 이게 최근에 엄청 커뮤니티에서 많이 돌았던 저거죠. 한 달 전 레딧을 통해서 스웨덴에서는 집에 온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하지 않는 관습이 있다. 비접대 문화가 있다. 보통은 손님이 오면은 뭐 식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다과라도 내오는 그 접대 관습이 있는데 스웨덴에서는 좀 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경악을 했던, 미국이 놀라고 일본이 경악한 스웨덴의 문화라고 뭐 이런 게 돌았죠. 스웨덴 게이트라고. 남의 집에서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레딧에 글이 올라왔고 썰들을 다 풀었는데 스웨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엄마가 식사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 친구가 나 밥 먹고 올 테니까 방에 있어라 라고 했다. 여기서 퍼졌다. 근데 이게 그냥 썰푼 그냥 허언증 그냥 유저가 그냥 헛소리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여가지고 스웨덴 현지들까지 인정을 했고, 스웨덴을 포함한 노르딕 국가 그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인 관습이었다 이게. 그래서 다들 경악을 했다. 내전 중인 나라에서들까지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존재를 할까. 그래서 교차 검증을 하면은 좀 부풀려지긴 했지만 사실이라고 합니다. 뭐 모든 건 그렇진 않다고 하는데 일단 있다고는 해요. 자, 미리 계획되지 않은 당일치기 방문할 경우 실제로 음식을 대접하지 않는가. 사실이다. 갑작스럽게 뭐 예고 없이 왔다. 그럼 뭐 안 줄 수도 있죠. 예. 뭐 이건 오케이. 미리 계획되지 않는 당일치기 방문을 한 손님이 아동이어도 식사를 대접하지 않는다. 애가 와도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미리 계획되지 않은 당일치기 방문해서 식사 시간이 되면 손님은 제외하고 가족들만 따로 식사하는가. 사실이다. 이게 사실 제일 논란이 된 요소거든요. 식사 시간이 됐을 때 손님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대접을 하냐 안 하냐인데 스웨덴에서는 안 한다는 거죠. 근데 미리 계획된 방문, 오겠다고 약속을 한 손님일 경우에는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잘 준다고 해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미리 계획이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건가 보네.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때 이거를 대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대접을 한다는 거죠. 미리 계획되지 않은 방문이랄 경우 하룻밤 이상 묵어간 손님에게도 식사를 대접하지 않는가? 대접하지 않는다? 이 뜻이겠죠?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묵는 손님인 경우에는 충분히 친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접을 하긴 하는데 뭐 케바케인가 봐요. 단순히 당일치기는 안 주고 묵어가면 준다 이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상을 했다면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다면 당일치기 방문을 하더라도 음식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친교를 목적으로 남을 초대하지 않는가. 사실이다. 집에 그러니까 보통 초대 자체를 안 하네요. 보니까. 식사비를 요구하는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식사비를 요구하는가. 강제로 요구하진 않지만 먼저 알아서 수고비를 챙겨주는 것이 문화적으로 예의. 달라고는 안 하는데 그냥 손님 입장에서 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나 보네요. 페이를 주는구나. 대접하느라 고생했으니까 받은 쪽이 뭐라도 좀 줘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은 그런 가치관이네요. 그러면은 저도 원래 집에 손님 잘 초대 안 하거든요. 일단 뭐 정리 문제도 있고 집은 약간 개인적인 공간이어가지고 어지간히 친하지 않은 이상은 사람을 안 부르는데 거의 유일하게 이주발 씨만 저희 집을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인데, 이주발이 계획되지 않은 방문을 했을 때 만약에 제가 스웨덴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하면은 이주발에게 밥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화라고 하네요, 여기가. 근데 뭐 오해가 많다,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 그렇다고 합니다. 스웨덴 출신 가수 자라라슨 안 좋은 문화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그 다음에 식사비를 따로 낼 것을 요구하더라.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대병봉투를 준다라는 괴담 같은 게 돈다. 뭐 이런
살을 붙여가는 거죠. 이런 보통 이런 것들이 괴담 같은 게 팩트 한 줄에서 살을 계속 붙이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붙어지는 게 이제 괴담이죠. 그런 게. 그렇죠. 카더라가 하나씩 붙는 겁니다. 이렇게. 운파룸파 괴담. 이주발이 예고 없이 운파룸파 하우스에 방문할 경우 운파룸파는 식사를 대접하지 않고요. 이주발에게. 이주발이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대변 봉투를 준 다음에 여기서 해결하라고 하고 내려가서 저기 공용 화장실에서 버리라고 한다. 이런 게 괴담입니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 살을 하나하나 붙이다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가. 자, 스웨덴인들의 해명을 하는데 70, 80년대까지는 흔했고 현재는 많이 줄어들었고 심지어 이런 문화에 대해서 나이 든 세대랑 젊은 세대 간 입장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젊은 스웨덴인들은 안 그런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또 해명을 하자면은 이게 갑작스럽게 방문할 경우에는 음식이 당연히 부족하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거를 준비를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쳐도 뭐 예기치 못해서 손님이 방문을 했으면은 집에 뭐 이게 밥이랑 이런 게 충분히 없을 텐데 이런 거를 줄 수가 있겠냐 이런 거겠죠. 근데 보통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은 뭐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하다못해 뭐 치킨 시키거나 아니면 나가서 먹든가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뭐 옛날에는 그런 뭐 배달이라든지 특히 스웨덴이니까 더 배달 음식이나 뭐 외식 이런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을 때여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지 못했을 거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도 너무 야박하다. 어떻게 손님이 왔는데 손님 남겨놓고 지들끼리 밥 먹냐. 너무 야박하다라는 게 이제 다른 사람들의 절대 다수의 의견이고요. 많이 싸운다고 하네요.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스웨덴 입장에서는 계획된 식사가 예의다. 이게 예정이 돼 있었냐 안 돼 있었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네요. 이런 게 화두가 되자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스웨덴에서 올렸습니다. 피카라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커피 다가회 티타임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알았어 있는 건 알아. 근데 그러니까 대접해 안 해? 손님 오면은 대접해 안 해? 이렇게 물어봤는데 말 돌린 거죠. 대사관에서 스웨덴 사람들에게는 피카라는 문화가 있어요. 이런 거를 경험해 보시면은 다를 겁니다. 라고 말을 돌린 거죠. 그게 실존한다는 것을 아무튼 인정한 거다.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뭐 그냥 이런 문화적 차이가 있다 넘기면 되는데 이어가지고 이제 스웨덴을 이제 비꼬고 까는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케아도 까이고 있고요. 구설에 오른 이유 이런 게 있네요. 문화적 관점. 바이킹 시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바이킹 다른 문명권과 비슷한 접대 관습이 있었다. 오히려 이게 접대 문화가 노르딕 문화의 큰 부분이었다. 자, 오딘 저기 있죠. 토르 아버지 토버지 그 주신이죠. 노르딕 문화권의 넘버원 제우스급 신이거든요. 오딘. 후하게 대접하는 거를 좋아했던 오딘이 손님을 잘 대해줘라 라고 가르침을 줬는데 현대에서는 왜 안 그러느냐. 왜 고대 그 바이킹들은 그런 접대 문화가 있었는데 왜 요즘엔 그런 게 없냐. 왜 요즘 아스가르드인들은 대접을 안 해주냐라는 이유가 아리송하다는 거죠. 뾰족한 정답이 안 나오고 있대요. 워낙에 세월을 많이 거쳐가가지고 문화가 바뀔 수 있다. 어우 너무 많아 내용이. 어우 복잡해. 잠깐만 이제 반도 안 봤어? 난 잠깐 살짝 여기 그 스크롤 내리는 거 봤는데 반도 안 왔네? 자 그래서 결론 세 줄 요약 보여주세요. 한국에선 어떤 접대 관습이 있냐. 우리나라는 근데 손님 오면은 이런 거 잘 해달라고 예전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게 있잖아요. 식객이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손님이 와서 오히려 며칠씩 묵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양권은 보통 잘 해주는 편인데 대해주는 편인데 그 대신에 이제 뭐 식객들이 와서 밥 주면은 그 식객들은 집안일 도와주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밥만 먹고 가기 뭐하니까 같이 더불어 살아가자 이런 걸로. 방문 예절 이런 게 있네요. 공동체주의에 익숙하니까 우리 그 동양권은. 실제로 시골 지역의 어르신들 그렇죠. 손님이 오면은 많이 대접을 해준다. 그 농활 같은 거 가면은 저희는 대학생들은 농활 가잖아요 지방으로. 그래서 막 농산일 도와드리고 하면은 새참이랑 그 사장님들이 새참이랑 막 이런 거 많이 주시니까 막걸리랑. 저도 농활 갔을 때 되게 융숭하게 대접을 받았는데 문제는 저는 입이 짧고 술을 잘 못 먹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농활 갔을 때.
더워서 뒤질 것 같은데 물 달라고 하면은 사장님 저기 저 어르신 물 좀 먹을 수 있을까요? 하면은 여기 막걸리 있으니까 이거 먹어 이렇게 주시니까 훨씬 더 힘들어. 일이 더 힘들어져. 술도 못 먹는데 가뜩이나 술 못 먹는데 막걸리를 줘. 물을 안 주고. 근데 그게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제 또 아들 같은 뭐 딸 같은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일손 도와주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그래서 막 음료나 뭐 이런 거 그 새참 막 잘 익은 감자랑 잘 구운 감자랑 막걸리랑 막 이런 거 주시는데 나는 못 먹거든 그런 거. 애새끼 입맛이어가지고 감자도 별로 안 좋아하고 막걸리도 못 마시는데 거의 그 악기발이죠. 아무튼 그렇게 어르신들에게는 막걸리가 물이고 감자가 고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을 많이 해준다. 그리고 또 밥 같은 거를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밥 남기는 거를 뭔가 미덕이 아닌 것처럼 여겨가지고 최대한 다 먹어야 된다는 저기가 있어.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서 좀 그게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입도 짧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이러는 타입인데 지금은 뭐 먹는 양이 늘긴 했지만 특히 어렸을 때는 먹는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항상 남겼거든요 밥을. 그러면은 친척들이나 부모님이 주셨는데 다 먹어야지 계속 이렇게 하는데 나 못 먹는단 말이야. 먹으면 토할 것 같은데 계속 먹으라고 하니까 그런 또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도 뭐 후하게 대접을 해준다고 하네요. 근데 이쪽 동네는 먹을 게 별로 없잖아. 일본은 애초에 손님이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 자체가 금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예고 없는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해주냐 안 해주냐 이런 문제 자체가 고민거리가 아니라고 하네요. 근데 아무튼 일단 손님이 식사 시간에 오면은 식사 초청을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동양 문화권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오모떼나시라고 대접 문화가 있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고요. 오차츠케 한 그릇 이런 거라도 준다. 상식적인 일본인들이라면은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집안에 들어온 손님에게 식사 초청을 하지 않고 주인만 식사를 대놓고 꼽주는 거예요. 뭐 그렇죠.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동양권에서는 손님이 왔는데 식사 초청을 안 하고 주인만 먹어. 스웨덴에서는 뭐 일상적이지만은 동양에서는 손님한테 꼽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적당히 눈치를 주는 거죠. 좀 가라 그런 행동이고. 일본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오차즈케 이거 녹차밥 이거 먹을래요? 차밥이죠 차밥. 차밥 차죽. 좀 뭐 손님 차죽이라도 드릴까요? 이거라도 좀 드릴까요? 이게 눈치 주는 거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할 건데 뭐 좀 드시겠어요?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 눈치를 챈 손님들은 사양하고 피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관건 눈치 없이 저 좋아합니다. 녹차밥 좋아합니다. 차죽 좋아해요. 하나 주세요. 이러면은 주구장창 준다고 합니다. 자강두천이거든요. 눈치 주는 건데 집주인이 저기 손님 저희 집에 차죽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좀 드실래요? 그러면은 눈치 없는 손님 눈치가 엄청 있는 거죠. 오히려 역으로 꼽주고 싶은 손님은 저 오차즈케 좋아합니다. 차죽 주세요. 많이 주세요. 그러면은 주구장창 오차즈케 디펜스를 한다. 그 타워 디펜스처럼 랜덤 오차즈케 디펜스를 한다. 아주 또 재밌네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보통은 또 그렇죠. 겸양의 미덕. 주인이 이제 권하면은 보통은 다 이제 저 괜찮습니다. 저 먹고 왔습니다. 아니면은 저 금방 이제 가서 가족들이랑 밥 먹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사양을 하죠. 아이누인들도 그렇고요. 중화권에서도 최대한 많이 저기 하고 다 먹으면은 중국에서는 다 먹으면은 모자랐나 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니까 손님이 좀 남겨놔야 된대요. 이거 약간 프랑스도 비슷하거든요. 제가 먼 나라 이웃 나라를 많이 봤었는데 먼 나라 이웃 나라 프랑스 편은 특이하게도 다른 그 나라 편이랑 다르게 식사 예절 문화 관련 내용만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 그 내용 중에서 기억 남는 게 밥을 남겨야 된다. 그게 셰프에 대한 극찬이다. 그런 내용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중국도 비슷하다고 하네요. 식사를 조금 남겨놔야 그게 미덕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랑 정반대여가지고 한국인이 중국인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한국 사람은 다 먹는 게 예절이니까 끝까지 다 먹으려고 하고 여기 있죠. 제가 말한 내용. 프랑스 편에 언급이 있다. 음식을 남기는 문화가 프랑스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90년대까지는 있었다. 근데 지금은 다 먹는 게 예의여서 우리나라는 다 먹으려고 하고 중국인은 반대로 음식을 조금 남겨야 되는 문화니까 모자란가? 해서 계속 준다는 거죠. 여기도 한국인, 중국인 손님 주인이 만났을 경우 음식 디펜스 또 여기서 합니다. 한무 디펜스.
아우르깡으로 먹어야 됩니다. 아랍권 여기도 뭐 중요하죠. 손님들. 라마단의 경우 낮에는 굶고요, 저녁에는 배가 터지도록 대접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 유목 문화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유목민들은 또 대접을, 손님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많이 줘야 된다. 아랍 지역 시골에서는 집에서 키우는 양이나 염소까지 잡는다고 하네요. 후하게 주네요, 되게 대접을. 그래서 이런 후하게 대접하는 문화가 아랍권에 있다 보니까 스웨덴 게이트에 대해서 아랍 사람들이 굉장히 신나게 공격한다고 합니다. 스웨덴 사람들을. 지금 그 담당 일진이거든요. 스웨덴 게이트 담당 일진. 몽골도 마찬가지고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러네요. 다 공통적으로 계획에 없던 방문은 예의가 아니다라는 건 공통적이지만 아무튼 손님이기 때문에 대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세계 그 문화권의 인식인데, 스웨덴은 거기서 조금 살짝 벗어나 있는, 통념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문화권이다 보니까 각종 나라에서 스웨덴 게이트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막상 자기네들은 외국인 집에서 잘 먹고 오면서 역으로 대접 안 하지 않냐라는 또 비판이 있고요. 팔방이라는 명랑 만화에서 피자 사왔다, 아빠가 피자 사왔대 하고 같이 가는데 지 혼자 들어간다. 팔방이 스웨덴인. 이렇게 뭐 스웨덴 게이트까지 짧게 알아봤습니다. 그게 사실 뭐 말이 스웨덴 게이트 탐방하기지만 전체적인 그 식사 문화, 세계의 식사 문화 같은 거를 좀 손님 접대 문화 같은 걸 좀 돌아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게 특히 그런 게 많잖아요. 뭐 여기 아까 오차츠케라든지 뭐 오모테나시 이런 것들, 이런 관습 같은 게 굉장히 그게 많거든요. 특유의 관습 문화? 오차즈케가 뭐야 근데? 진짜 그냥 차에다가 밥 마른 게 다야? 밥을 국수처럼 뜨거운 물에 부어서 찬물에 말아 놓은 다음에 고명 같은 거로 얹은 거구나. 진짜 물밥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끼니를 때워야 돼. 뭔가 근데 뭐 거하게 막 반찬을 하긴 좀 그렇고, 그냥 그 시간에 짧게 끼니 때우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해. 그러면은 그냥 진짜 물에 밥 말아 먹어서 이렇게 양념된 물에다가 밥 말아 먹는 그런 거네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막 급하게 뭐 식사를 못 차려. 근데 애 밥은 먹여야 돼. 그러면 그냥 밥에다가 마가린이랑 이런 거, 계란 같은 거 비벼가지고 뭐 김가루 같은 거 뿌린 다음에 주고 막 그렇게 해서 먹었었거든요. 끼니 때울 때. 약간 그런 거네요. 사무라이들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오차츠케를 먹었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크게 패했을 때도 오차츠케를 먹었다고 합니다. 심야식당에도 나왔고요. 교토에서는 주로 손님을 돌려보내는 용도로 쓴다. 교토가 이게 많거든요, 되게. 교토식 뭐 화법 이런 거 해가지고 완곡하게,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완곡하게 거절하고 그러는 건데, 거칠게 표현하면 꼽주는 문화가 많다,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었어요, 커뮤니티에. 교토식 화법, 뭐 교토식 예절 이래가지고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는 문화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꼽주는 거다. 그런 게 교토 관련 얘기 되게 많았는데, 그게 오차즈케가 교토에서는 손님 꼽줘서 돌려보내는 용도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뭐 옆집이 피아노로 시끄럽다 그러면 아드님 피아노 잘 치시던데요, 이렇게 얘기한다. 칭찬이 아니다, 그게 조용히 해라 라는 뜻이다. 교토식 화법 뭐 이런 거는 또 다음 운빛밤에서 한번 또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토 관련 얘기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차즈케가 아무튼 교토에서는 손님 꼽주는 용도로 쓰고요. 그리고 워낙에 그냥 날것의 음식, 진짜 너무 간단한 끼니 때우는 음식이어가지고 요식업 저기에서는 취급을 안 한다고 하네요. 보통 우리나라 여기 있네요. 고급 한식집에서 누룽지랑 간장 계란밥 안 주는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 뭐 한정식집에서도 식사처럼은 안 나와도 그냥 에피타이저나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입 하는 느낌으로 죽 같은 거 내주거든요. 그런 의미로 나올만 하지 않을까, 오차즈케가 일식집에서. 과거에는 비싼 음식이었다. 과거에는 비싼 음식이어가지고 안 판다. 완곡한 거절이었다, 이게 음식점에서. 뭐 그렇다고 하네요. 와, 일본의 식품회사에서는 이걸로 대박을 쳐가지고 연매출 1조를 달성했다. 거의 그거 본죽이죠, 본죽? 일본 본죽? 제2본죽이죠, 이 정도면? 제2본죽 오차즈케. CJ가 죽시장에 뛰어들면서 제일제당 저기 많이 나오잖아요, 햇반 같은 거. 죽을 내놨지만 동원의 아성을 뛰어넘지 못하고 철수했다. 있는 줄도 몰랐어. 그래, 뭐 호박죽
전복죽 이런 거 있는데 애초에 지금 오차즈케라는 존재를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지금 보면서 나온 줄도 몰랐어. 그래서 2003년에 이렇게 접대 문화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스웨덴 저 게이트 음악을, 근데 스웨덴 음악을 제가 몰라서 일본 문화로 마무리 했으니까 일본 음악 듣고 은빛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호시노겐 노래 하나 듣고 마치겠습니다. 호시노겐의 팝 바이러스 듣고 오늘 짧고 굵은 은빛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音の中で君を探してる霧の中で朽ち果ててもさまよう闇の中で君を愛してる刻む一拍の永遠を歌の中で君を探してる波の中で笑いながら漂う今の中で君を愛してる刻む一拍の永遠を刻む一粒の永遠をふざけた人間なんだ偏る生活をかぶいたそう君の手のひら美しくくるくる返ったんだ口から音が出る病気心臓から花が咲くように魔法はいつでも歌う波に乗っていた始まりは炎や棒切れではなく音楽だった音の中で君を探し